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사랑받는 단호박은 높은 혈당 고민까지 싹 없애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단호박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 A를 비롯해 노화를 늦춰주는 토코페롤 성분과 소화, 흡수를 돕는 당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이유식이나 노년기 보양식, 환자의 회복식 등으로 사용될 만큼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호박의 과학적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맛있는 단호박 레시피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활기차게 오늘의 어떤 농장 단호박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온답니다. 단호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지금 겪고 있는 건강 문제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면역력이 약해져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피로가 쌓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견과류, 그 중에서도 브라질넛이라는 견과류입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브라질넛의 셀레늄과 만나면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의 활성을 극대화합니다. 하루에 단호박 4분의 1컵과 브라질넛 2알을 함께 섭취해도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셀레늄의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자주 아프고 회복이 더딘 분들, 특히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단호박 스무디에 브라질넛을 갈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호박을 좋아하시지만 혈당 관리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바로 단호박과 계피의 조합이죠.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데 여기에 계피를 더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최대 20%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피의 폴리머 성분이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식전 한 스푼에 사과 식초를 추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추가로 약 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배출 속도를 늦추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삶거나 구울 때 계피를 뿌리고 식사 전 사과 식초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음은 피부 노화가 걱정인 분들을 위한 단호박 조합 음식입니다. 바로 토마토인데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조합으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최대 4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지 방사능, 이들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을 약 3배 높여 피부 깊숙이 영향을 전달합니다. 특히 이 조합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어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피부 노화가 시작된 30대 이상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와 단호박을 올리브 오일에 구워 샐러드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극대화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변빛, 과민성장 증후군,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바로 요오도와 치아시드 조합인데요. 단호박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합니다. 여기에 치아시드를 더하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며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 세 개의 조합은 특히 만성변비, 과민성장 증후군,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요거트 파르페에 치아시드를 뿌려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장 건강을 지켜준답니다. 다음은 철분 결핍과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조합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한 철분 부족과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바로 단호박과 시금치, 레몬즙의 조합이에요. 시금치의 비엠철은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 단호박의 비타민C와 레몬즙의 시트르산이 철분을 변환시켜 흡수율을 최대 3배까지 높여줍니다. 생리 중 철분 손실이 많은 여성, 임산부, 채식주의자, 그리고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권장하는 조합입니다. 시금치와 단호박을 함께 볶고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철분 흡수에 이상적입니다. 내가 뼈가 좀 약한 편이다 라는 분 계신가요? 골다공증 위험이 있거나 뼈 건강이 중요한 시기의 분들을 위한 추천 조합입니다. 바로 단호박과 두부, 그리고 검은 깨 조합인데요.
단호박의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결합하도록 돕는 필수 성분입니다. 두부의 칼슘과 단백질은 뼈 형성의 재료가 되고 검은깨의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밀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폐경기 여성, 50대 이상 남성, 성장기 청소년처럼 골밀도가 감소하거나 뼈 성장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두부와 단호박을 함께 볶고 검은깨를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죠. 다이어트입니다. 단호박과 키노아 그리고 아보카도 조합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백지당 약 40칼로리로 칼로리가 매우 낮지만 포만감이 높습니다. 키노아는 완전 단백질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주며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식사 후 3시간 이상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 과식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도 영양 균형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단호박과 키노아로 샐러드를 만들고 아보카도를 올려 점심 식사로 드시면 오후 내내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단호박과 바나나 그리고 오트밀을 함께 드신다면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극복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단호박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비타민 B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오트밀의 복합 탄수화물은 뇌에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안정화합니다. 특히 불면증, 만성 스트레스, 불안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대 근무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저녁 식사나 취침 약 2시간 전 간식으로 단호박 오트밀에 바나나를 올려 드시면 편안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순서로는 단호박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조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이러한 조합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슈퍼푸드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당분 식품입니다. 단호박 자체에 이미 자연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 파이나 단호박 케이크에 설탕을 과도하게 넣으면 단호박의 혈당 조절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에너지 급상승 후 급격한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 요리에 설탕 대신 계피나 바닐라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여 단맛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소금이나 간장입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는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호박 요리에 소금이나 간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져 혈압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호박 요리 시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 생강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 녹차, 홍차 등의 카페인입니다. 단호박에 풍부한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은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카페인의 탄닌 성분이 이들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철분 흡수율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호박 메인 식사 전후 1시간 이내에는 커피나 차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그냥 먹어도 좋지 않지만 알코올입니다. 단호박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비타민 A의 저장을 방해하고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단호박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와 재흡수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영양 흡수가 중요한 성장기 청소년이나 임산부, 노인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호박이 들어간 술안주는 웬만하면 지양하세요.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먼저 육류인데요.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고지방 육류, 갈비 등을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 후 더부룩함, 속쓰림, 메스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빵입니다. 단호박에 함유된 전분과 밀가루의 글루텐이 함께 소화될 때 가스 생성이 증가하고 소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 빵이나 단호박 파스타는 소화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을 곁들일 때는 쌀이나 퀴노아 같은 글루텐 프리 곡물을 선택하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체질에 따라 단호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분들도 있으니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나에게 맞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체크하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단호박도 주의사항이 있고 과하면 탈이 나게 됩니다. 단호박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을 띠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 과도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색소가 침착되어 피부색에 영향을 주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호박은 하루 4분의 1개 이하로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호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A가 체내에 과도하게 쌓여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반 개 이하가 좋습니다. 특히 더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단맛이 나는 음식인데 당뇨 환자분들이 섭취해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의 GI 지수가 55 이하면 낮고 70 이상은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호박의 GI 지수는 65로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과 GI 지수를 결합하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GL 지수는 12 이하는 낮은 편, 20 이상이면 높다고 보는데요. 단호박이 고구마보다 GL 지수는 높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반도 되지 않아서 고구마와 다르게 당뇨 환자분들이 섭취해도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하더라도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하며 탄수화물과 함께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밥과 같이 드시더라도 반찬 정도로 드셔야 하며 단호박죽, 단호박 식혜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즉 당뇨 환자의 경우 하루 200g 단호박 단계 이내에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단호박과 건강 증상별로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단호박, 포만감과 함께 건강도 같이 제공하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들과 함께 같이 드셔서 올 한 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